2023년 2학기 현대인과 중독심리 기말 개별과제 습관과 중독은 한 끗 차이에 대해 발표할 중앙대학교 예술공학부 2021561 학번 서재연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반복하는 행위가 있나요? 이러한 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익힌 습관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습관이라는 것이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습관이 하나 있는데 이는 바로 샤워를 한 뒤 머리카락을 말리는 지루한 시간이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 팀 전투 게임 속칭 롤토체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 일상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저는 적어도 하루에 한 판 이상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학과 특성상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과제를 하기 전 집중이 잘 안 된다,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는 등의 핑계로 할 일을 미루고 게임을 합니다. 자기 전에도 오늘 수고한 나 자신을 위한 보상이라는 의미 부여를 하며 잠을 미루고 게임을 합니다. 심지어 방학에는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느라 매일 밤을 지새우며 게임을 하고 낮에 잠을 자서 밤낮이 바뀐 채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너 이 정도면 게임 중독이야 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농담으로 받아들였기에 중독에 대해서 생각조차 한 적이 없으면 그냥 조금 나쁜 습관을 지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습관과 중독은 무엇이 다를까요? 습관과 중독은 반복적인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그 행동을 멈출 수 있으면 습관, 멈출 수 없으면 중독입니다. 중독은 습관과 한 끗 차이지만 우리의 삶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게임 한 판 해야지 하다가 이길 때까지만 하고 그 뒤로는 할 일을 열심히 하는 나는 습관을 넘어 게임 중독으로 향하는 중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게임 중독이란 인터넷 중독의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 유형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터넷 중독 척도 즉 K척도 자가 진단을 통해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항목은 총 15개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 계산을 통해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은 중독 상태일 것이라 예상을 한 상태로 성인용 K척도 자가 진단을 실시한 결과 생각보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되는 점수가 42점 이상인데 제 총 점수가 42점이 나왔습니다. 고위험 사용자군에 대한 설명을 읽었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정감 및 대인관계 곤란감, 우울한 기분 등이 흔하다, 무계획적인 충동성이 높은 편이다, 괴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은 현재 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설명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을 보아하니 저는 극 초반의 고위험 사용자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고 싶지는 않지만 현재 저는 인터넷 중독, 그 중에서도 게임 중독입니다. 제가 게임 중독이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중독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중독이란 특정한 대상 물질이나 행동을 장기간에 걸쳐 과도하게 사용하여 자신, 주위에게 폐해를 초래하고 이를 조절하려 하나 통제력을 상실하고 반복하는 자기조절 실패 증후군입니다. 즉, 중독의 핵심은 자기조절의 실패이다. 중독은 복잡한 현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기에 중독의 원인에 대해서는 생물심리사회 모델에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물학적 요인으로 보자면 먼저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젊은 시절 게임에 중독된 적이 있으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게임을 즐겨 하다가 중독될 확률이 높아 나 또한 중독된 것 같습니다. 동생들 또한 게임을 현재 즐겨하고 그만하라고 해도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기에 유전적 요인이 조금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유전 이외에도 신경생물학적 모델로 본다면 나는 남들에 비해 게임에서의 성취와 보상이 도파민을 더 많이 분비하도록 하여 쾌감을 많이 느껴 중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심리적인 요인으로 보면 동생이 3명이나 있기에 어린 시절부터 장녀로서의 책임감과 부담감에 무의식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상황을 도피하기 위해 게임을 찾았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게임은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찾게 해주기에 중독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대학생이라는 나의 신분은 항상 다른 학생들보다 학점을 잘 받기 위해
하루하루 쉬지 않고 경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에 대한 도피 수단으로 게임을 택하여 게임 중독된 것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요인으로 바라보면 주변 친구들이 게임을 즐겨 하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허용성과 접근성이 좋아 게임에 중독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살다 보니 주말에 친구들이 본가를 가게 되면 혼자 주말을 지내게 되는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게임을 즐겨 하게 되고 중독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게임 중독은 생물학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이 서로 교류하며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각 요인들은 상호 연결되어 현재 나에게 중독의 유발과 지속을 촉진하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중독에 대해서 정말 안일하게 생각하였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크게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있을 때 게임만 하고 주말에 거의 모든 시간을 게임하는 데만 사용하다 보니 체력도 저하되고 시간을 너무 의미 없게 사용하여 변화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심각하게 중독의 증상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만 때때로 중독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기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REBT 자가 치료 양식을 통해 회복 전략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 상황을 확인해 보면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많은 시간을 게임에 소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취미나 활동을 찾는 것은 지루하다고 느끼며 게임이 제게 더 큰 즐거움을 제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 상황에서 게임 없이는 나의 삶은 지루하고 즐겁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신념이 존재하게 되었고 게임에 대한 집착과 무관심으로 인해 현재 조금의 불안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부정적인 신념을 비합리적 신념 논박 즉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통해 비합리적인 신념을 분석해보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 게임 없이도 나의 삶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존재한다 라는 신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념이 생기게 되었으니 이제는 회복을 위한 동기부여와 구체적인 계획을 정해야 합니다. 중독되었을 때는 한 번에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줄여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먼저 하루에 게임을 하는 시간을 최대 2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계획된 활동에 집중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하루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게임 외의 대체 활동을 찾아보고 매일 적어도 30분 이상의 다른 취미나 운동을 시도해보기라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운 이후 현재 실천을 시작한 상태지만 과제를 하느라 바쁘기에 매일 30분 이상 다른 취미나 운동을 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지키기 힘든 동시에 게임 또한 할 시간이 없어서 게임을 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잘 지켜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방학이 되면 해야 할 일들이 줄어들기에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다시 게임을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게임 시간을 줄인 날마다 돈을 저금하여 일정 금액이 모이면 원하던 것을 사는 등의 보상을 통해서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할 시에는 계속해서 계획을 수정하여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습관과 중독은 한 끗 차이며 통제력을 상실한 나에게 게임은 독이라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자고 다짐을 하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